안녕하세요. 콩삼입니다. 그, 이제, 콜마 BNH로 사업 보고서를 이제 읽는 방법이라 해야 되나? 이제 좀 보고서를 보는 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또 제가 사실 콜마 BNH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제 인선 ENT도 사실 이제 이거를 이제, 음, 또 이제 원래 예정에 없었던 부분인데 그 이제 PPT는 사실 이제 제가 이걸 2기 때부터 만들어 놨는데 2기 분들에게는 이제 공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왜냐면 2기 분들에게는 이제 이걸 말씀드리면 이제 원래 2기 분들은 이제 커리큘럼이 조금 달라가지고 사업 보고서 보는 법 이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가 그 커리큘럼이 없었어요. 이제 바로 재무제표를 보는 바람에 근데 이제 3기 분들은 이제 1기 분들과 2기 분들을 통해서 사업 보고서가 보는 방법 자체가 좀 힘드신 분들이 많아서 사업 보고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이제 좀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인선 ENT도 이제 2기 때 만들어 놨던 건데 한번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바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일단 관심 가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들을 사업 보고서 봤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두루두루 보면서 이해가 되면 바로 좋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 강의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보고서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블로거들을 통해서 먼저 이제 공부를 좀 같이 하셔야 돼요. 사실 사업 보고서 내용만으로 이제 그 기업을 이해한다는 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사업 보고서 플러스 뉴스 그 다음에 보고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매수 추천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런 이제 관점으로 이게 보고 이제 또 사업 보고서를 보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자세하게는 하지 말고 왜냐면 이제 콜마비 NH로 이제 사업 보고서를 어디로 봐야 되는지 이미 다 이제 자세히 좀 나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업체는 이미 이제 쉽게 말하면은 왜 관심을 가지냐면은 이전에 우리가 뭐 2년 전만 해도 이미 폐기물 많이 나온 상태였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폐기물 계속 나오는 건데 이 폐기물 업체에서는 기준으로 보면은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은 이제 수요잖아요, 폐기물이. 근데 이제 폐기물을 받으면은 폐기물 업체들이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거를 재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묻어버리거나 재활용 안 되는 걸 묻어버리거든요, 땅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소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재활용하거나 묻어버리거나 소각을 해야 되는데 태워야 되는데 재활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묻어버리려면 매립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매립지가 지금 상당히 확보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어느 누구나 이제 어떤 지역에 매립지가 쓰레기 매립지가 생긴다면은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는 넘쳐나는데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매립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몇 년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판매 가격도 올라가고 판매 수량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왜냐면 계속 수요는 많아지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그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치면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폐기물 업체를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적어도 한 3개 정도, 많으면 또 너무 힘들어요. 뭐 5개, 6개 같이 보면 좋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자세하게 보진 않고 물론 이제 전체적인 그 밸류 체인에 있는 회사들은 다 보긴 보지만 상장사 위주로 보긴 보지만 비교 대상으로는 한 3개 정도만 비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폐기물 업체를 보면은 코엔텍이 있고요. 인선 ENT가 있고 YN텍이 있는데 매출의 규모로 보면은 이 주황색이 제일 크니까 YN텍이 죄송합니다. 인선 ENT입니다. 그리고 회색이 YN텍이고 코엔텍이 파란색인데 지금 코엔텍과 YN텍이 비슷하지만은 지금 몇 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4년은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YN텍이 매출이 훨씬 많죠. 이거는 이제 YN텍의 이제 사업 구조가 코엔텍하고 좀 다른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대장은 매출의 기준 따지면 인선 ENT지만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인선 ENT보다 YNTech이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크다고 해서 매출이 크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매출이 크면은 이익이 크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익률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익률 보면은 항상 YNTech이 인선 ENT보다 이제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보면 이제 YNTech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구조가 여기 쓰레기 매립 소각도 하지만 여기 보면 해운에 이제 요게 40%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미콘이 요 밑에 있는 레미콘이 이제 한 14%, 13% 정도입니다. 근데 반면에 코엔텍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매립하고 소각이 100%고요. 그 다음에 인선 ENT도 마찬가지로 건설이 건설 폐기물입니다. 그 아파트 공사할 때 나오는 폐기물들 있잖아요. 64%고 매립 폐기물 같은 것도 매립하는 것도 31%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 골재 판매 이거는 뭐냐면은 뒤에서 또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지만은 건설 폐기물을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부수잖아요. 부수면 돌덩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재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갈아서 뭐 이게 다시 이제 그 아파트를 지을 때 필요한 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만들거든요. 그게 만들면은 원래 신규 돌, 그러니까 새 돌을 재활용하지 않은 돌보다는 단가가 싸지만 사용할 수 있는 돌들은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은 새 거보다 단가가 저렴하지만은 이제 그걸 섞어서 아파트 공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업체들은 그걸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환 골재 판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2%밖에 안 들죠. 그 다음에 임대 수익, 뭐 이런 것들은 1%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건설 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거, 이제 보시면은 건설 폐기물을 분리해 주는 거죠. 그 분리해서 쓸 수 있는 건 쓴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매립하는 거. 이게 이제 비중인데, 결국은 코엔테가 인선 ENT는 단순히 이제 매립하거나 재활용하거나 이런 업체지만은, 와인텍 같은 경우는 그 쓰레기 매립과 소각을 가지고 있는 회사지만은, 플러스 해상 운송, 그러니까 운송업, 그러니까 선박을 빌려가지고 이제 또 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쪽에 가까운 이제 쪽에 이제 그 화물을 운반해주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약간 와인텍이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운업체에서도 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 그 인선 ENT의 이익률보다는 좀 다소 높았던 겁니다. 그런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좀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 스팀 판매, 소각 처리는 코엔텍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매립도 하고 소각도 하는 상태예요.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최종 처리, 매립하고 그다음 소각하는 중간 처리, 스팀, 페어를 판매한다. 스팀 와인텍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소각까지 다 갖추고 있는 건데 얘네들은 지금 뭐냐면은 매립밖에 없다. 그래서 인선 ENT는 이제 그 영응 뒤에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일단 소각은 없다 이 말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제 3사 이제 주가를 봅니다. 그 영업이익률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인선 ENT는 이제 보시면은 그래도 요 코로나 이전으로 따질게요. 코로나 때는 다 급락했으니까 뭐 요 정도 가격 회복했다 치면 그래도 8,000원대에서 이제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뭐 40% 정도 상승했습니다. 뭐 40% 상승했다고 보면은 이제 언택트나 요즘 하는 전기차 뭐 이런 뭐 바이오에 비하면 엄청 약하지만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안정성이 좋거든요. 왜냐면 또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여기 만원이죠. 와인텍 만원 이제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고 사실 이제 와인텍 같은 경우 만원보다 더 쌀 때 제가 이제 이전부터 매수를 하는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매수가 아니고, 뭐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한 요 정도의 코인텍은.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뭐, 주가 변동 별로 없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와인텍이나 인서니에이티는 일단은 어쨌든 간에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건데, 코인텍은 이제 와인텍하고 비교했을 때, 매출액 변동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거기에 하는 이유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코인텍이 궁금하면 코인텍이 왜 그런지를 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왜 주가 매출이 떨어졌을까를 이제 보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코인텍은 별 관심이 안 가서, 왜냐면 밸류로 따지면은 PER 이 나중에 다 공부할 겁니다. 빠지면 이게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와인텍 같은 경우는 9.8, 인서니엔티는 13.20. 그러니까 PER도 얘가 높고 뭐 얘가 코인텍이 높기 때문에 요 두 개만 지금 봐도 되는 마당에 코인텍까지는 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인서니엔티 이제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가 2019년까지는 연간단위고요. 여기는 분기별 단원입니다. 분기별. 그러니까 분기별로 쭉 상승하고 있죠. 이렇게 상승. 분기별. 이익도 이렇게 쭉 상승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사실 분기별로 봤을 때. 근데 중요한 거는 2018년 치더라도 여기 뭐냐면 여기. 주황색 요게 뭐죠? 주황색 요거는 이거 다 사업 보고서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사실. 폐기물 최종 처리죠. 폐기물 최종 처리인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2019년부터 여기 들어갑니다. 이제 요렇게. 폐기물 최종 처리는 원래 얘는 2019년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었어요. 매립지가 원래 있었는데 광량하고 이제 그러니까 눈에 띄잖아요.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그러면 이제 이때 새로 산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뭐 어떤 새롭게 사업을 한 건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 사업 보고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분기별로. 그러면 이제 저는 봤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궁금증을 이제 만약에 이제 요렇게 매출액을 분기별로 보면 매출액을 보든지 이렇게 하면은 없던 게 갑자기 생기거나 확 증가하면은 물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당시에 원래 뭐 매립지가 원래 그 매립 사업이 원래 없었던 게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그 어떤 사건을 해서 광량하고 사천의 어떤 사건을 인해서 매립지가 잠시 이제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제 못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남은 이제 소송하고 이런 게 다 끝남으로 인해서 이제 2019년 이제 하반기부터 매립지가 돌아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매출액이 나오고 매출액 보실까요? 매출액 여기 이익률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매립하는 그 단가가 워낙 비싸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르는 게 값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매립 쪽에 이제 보면은 이익률이 45%예요. 45%. 거의 50%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매출을 여기서 1000억 일으킨다면 500억은 그냥 순순히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이익률 상당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들쭉날쭉 하는데 이런 이유들도 2019년에 왜 좀 줄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2019년 왜 줄었냐? 건설 폐기물 언제 많이 생기죠? 아파트를 부실 때 많이 생기잖아요, 사실. 아파트를 많이 부실 때 생기면은 아파트를 언제 부시죠?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할 때 많이 부시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활성화하게 되면 아파트를 많이 부시고 왜냐면 거기에 따른 건설 폐기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때는 뭐 2019년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없었거나 아니면 뭐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재개발 건축 이런 거를 이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줄었거나 이런 이유들이 있겠죠. 예, 그런 이유들을 스스로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고 10%고 11%는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왜 이럴까 이제 수학적으로 막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없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없던 놈들이 갑자기 생기면서 이익률이 팍 늘어나는 이 순간들 그 다음에 여기서 4%, 10%, 16% 이렇게 쭉쭉 증가하는 이유들 여기서 또 16%에서 4%로 감소하는 순간들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좀 캐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유를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누가 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간신기업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인서니엔티 사업 내용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사업 개요를 처음부터 쭉 보는 거예요. 사업 보고서.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 처리, 폐기물 최종 처분 사업, 자동차 해체 사업, 그 다음에 자동차 파쇄. 사실 자동차 해체나 파쇄나 같은 겁니다. 자동차 해체를 한다는 건 중고차 폐차를 하잖아요. 중고차를 가져오거나 폐차를 할 건데 그럼 중고차를 해체해가지고 거기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또 쓰고 또 이제 파쇄라는 거는 이제 폐차하게 다 찌그리잖아요. 찌그리면 굉장히 고철로 팔겠죠. 그런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된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이미 다 여기 사업하고서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 보고서에 있는 거를 순차적으로 제가 부분별로 발췌한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있는 걸 다 캡처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연결시키면 하나의 사업 보고서 나오는 겁니다. 사업 내용이. 그러면 이제 얘네가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폐기물 최종 처분, 자동차 재활용 이렇게 있는데 매출액과 분기 이제 손익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매출액 대비 손익이 중간 처리는 11%, 최종 처분 49%, 회체는 3%. 그렇지면은 매출액이 자동차 재활용이 엄청 이제 최종 처분보다는 많지만 이익률은 3%밖에 안 되니까 뭐 별 남는 장사가 안 된다. 그럼 결국 뭐냐? 핵심은 뭐냐면 건설 폐기물도 중요하지만 왜냐면 얘네들 매출액이 이거니까 매출액이 엄청 크니까 두 개 합쳐야지 얘가 되잖아요. 건설 폐기물. 외형 성장에는 건설 폐기물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것들 이제 잘 봐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 폐기물 최종 처분에서는 이제 이익률이 좋으니까 얘네들의 핵심 관건 캐시카우는 어떻게 보면은 폐기물 최종 처분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 폐기물 최종 처분 이익이 얘네 두 개 합한 거보다 크잖아요. 그죠? 거의 2배 좀 안 되는 급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의 부분별 매출액과 이제 이익의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를 스스로 어느 정도 좀 캐치를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잘 분기별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폐기물 최종 처분은 이제 매립지가 있었는데 매립지가 없다. 왜냐면 매립지라는 거는 매립지가 이제 부지가 만약에 요만큼 100톤을 담을 수 있으면 100톤을 다 매립해버리면 더 이상 매립할 곳이 없으면 또 얘네는 이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얘네들이 추후에 매립지를 잘 확보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폐기물 분류 다 나옵니다. 생활 폐기물 12%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생활 폐기물 12%밖에 안 나오고 다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 43%, 그 다음에 지정 폐기물이 4%, 뭐 이런 것들이에요. 특정 시에 발생하는 거, 유해물질, 페인트, 유기용제, 뭐 폐유, 폐성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뭐 의료 폐기물, 이런 것들. 그다음 건설 폐기물이 53%.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일반 폐기물하고, 사업장에 나오는 일반 폐기물하고 건설 폐기물이 제일 많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폐기물, 이제 건설 폐기물 발생 현황 보면은, 이제 전년 대비가 이제 쭉쭉 증가하다가, 뭐,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뭐, 감소하는 게 마이너스 0.3%, 뭐, 마이너스 0.17%면 거의 변화가 없는 거니까. 그래도 2018년, 뭐, 이럴 때는 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택지 개발, 뭐, 이렇게 기타 건설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입니다. 건설 폐기물. 요건 전국 폐기물이네요. 죄송해요.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때 2015년 요 2015년 엄청 증가했네요. 왜 그렇지? 왜 그러냐면 뭐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돼 있었나? 뭐 그때 재건축 재개발 많이 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 찾아보고 다른 블로그도 찾아보고 2018년에 많이 증가했죠. 5.4%면 이때도 뭐 재건축 재개발 좀 많이 했나?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있었나? 택지 개발이 있었나? 뭐 이런 식으로 여튼 건설 폐기물이 증가할 수 없는 어떤 사회 부동산의 현상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설 폐기물 상당 부분이 서울, 인천, 수도권에 발생하고 있다. 40%. 그러니까 인선 ENT는 그 이제 건설 폐기물은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하는 점유율이 41%니까 수도권 비중이 높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재개발, 재건축은 보통 어디서 많이 하냐면 수도권, 서울, 그 다음에 지방광역시에서 많이 하고 지방도시에서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건설 폐기물은 재건축, 재개발에서 많이 나오는데 수도권에서 당연히 많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수도권 점유율이 41%니까 얘네들은 수도권,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건설 폐기물이 많이 나오겠고 그러면 얘네들 매출이 당연히 이쪽으로 올라가겠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얘네들은 어떤 뉴스를 봐야 되겠어요?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는지 아니면 규제되어서 묶어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근데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돼서 건설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매출 늘어나면은 누구나 다 알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언제 들어가야 되겠어요? 건설 폐기물이 많이 안 나와서 얘네들이 이익이 없을 때, 매출이 줄어들 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에서는 공급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규제를 한다고 해서 공급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도
어느 정도 사이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 그 규제에 따라서. 그럼 만약에 지금 규제로 인해서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풀리겠죠. 그러면은 언제 풀릴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규제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없는 시점에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좋겠죠. 이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대부분 재활용하고 있다. 재활용 비율이 87%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아파트 돌덩이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거 다 때려 부수잖아요. 부수면은 버리지 말고 그걸 또 잘 만들어가지고 기술력이 좋아야 돼요. 잘 만들어가지고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것들을 뭐 부실 공사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재료들이 다시 만든 재료들이 이제 좀 튼튼하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제 골재가 되는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력이 인선 ENT가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얘네들은 건설 폐기물을 가져와서 건설 폐기물 처리해주죠. 그 다음에 그 폐기물을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판매하는 비용. 근데 아까 전에 판매하는 그 매출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건설 폐기물 받아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걸 선별하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과정에서 돈을 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간 처리 업체 뭐 이렇게 있고 근거리 위주. 왜냐면 이거 건설 폐기물 갖고 와야 되는데 뭐 지방에서도 물론 이제 건설 폐기물 생기겠죠. 근데 얘네들 본진이 이제 수도권에 있는데 물론 그 돈이 된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운반 비용이라든지 운반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냐면은 근거리에 있는 것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얘네들은 이제 건설 폐기물 처리하는 그 본사가 지방에 있지 않고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것들은 다 근거리입니다. 그래서 운반 비용도 그렇게 뭐 많이 잡아먹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매립지 수수료를 지불하고 매립 처분을 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 보실래요? 10년부터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죠. 몇 배예요? 지금 2010년이고 2020년이라 생각할게요. 지금 2019년이라 치면 4배 정도 증가했죠. 4배. 주식도 10년에 4배 증가하기 힘든데 단가가 4배 증가한 거는 뭐 엄청 비싼 거죠. 그러니까 단가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좋아요. 증감률이 매해 거의 10%입니다. 10%. 요때는 뭐, 30%, 50% 장난 아니에요. 최근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폐기물은 계속 많이 나오는데, 매립지가 없어요, 매립지가. 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 처리하고, 수집 운반하고, 중간 처리하고, 순환 걸체 생산체 판매하고, 최종 첨부는 또 매립할 건 매립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폐기물 가져와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하고 매립할 수 있는 건 또 매립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처리, 뭐 수집, 운반 이렇게 차례대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됩니다. 매립 사업 이런 것도 보시면 돼요. 최종적인 매립이 매립 시설은 충청 이남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매립지가 거의 이제 뭐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매립지가 뭐 생겨봤자 한두가. 그러니까 민원, 환경훼손 등 문제로 허가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립지를 이제 잔여 매립지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매립지가 이제 부족하니까.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매립 사업인데 매립 사업에서 이제 2017년 보시면 그 2009년에 발생한 이제 광양제철소 동안 제방 붕괴 사고로 이제 어떤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9년 8월 광양제철소 동안 제방 붕괴 사고는 인선 ENT가 3단계 매립장 끝 뭐 이렇게 100m 구간과 뭐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포스코 제철소가 설치한 동안 제방 개설제도로 뭐 도로안전 받은 매립장에 있는 침출수가 뭐 대량 유출됐다.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 매립지에 이제 제방이 붕괴되면서 이제 그 어떤 뭐야지 그 포스코가 이제 좀 손해를 입었어요. 어쨌든 간에 손해를 입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을 다투는 과정에서 이제 그 매립지가 운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2009년
8월에 영업이 중지됐던 거예요. 지금 2020년이니까 한 10년 더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속했는데, 요 2018년 8월 이제 폐기물처럼 변경 허가 득한 후에서 복구 매립 재개를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2019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재개했다. 그러니까 8월부터 사업이 재개했으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분기별로 보면은 9월, 10월, 11월, 12월 4분기 차례에 이제 운영이 됐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매출과 이익이 잡혔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처음 봤을 때 보면은 2019년부터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주황색이.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블로거 분들 걸 보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2019년 매립 착공하였으며 영업 개선 이렇게 했다. 4천입니다. 4천. 그래서 이런 것들도 2019년 5월 영업 개선했다. 그러면 사천하고 광량이 동시에 이제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충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인선 ENT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관심 있던 기업의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고 사업 내용을 보면은, 그다음 재무제표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 이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이한 부분들을 이제 사업보고서에 있는 경우도 있고, 사업보고서, 이 내용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 뉴스를 갖다 쳐보는 거예요. 뉴스 쳐보거나, 이렇게 되면은, 인선 ENT 포스코, 인선 ENT 제방붕괴, 인선 ENT 강량 매립지, 인선 ENT 사천 매립, 이렇게 치면은, 블로거들이나 아니면은, 뉴스나 이렇게 잘 나와요. 네, 그걸 보고 이제, 서로가 아니고, 이제 내가 사업보고서에 있는 건 알맹이를 이제 이렇게 계속 끼워 나가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지금 요거는 이거는 이게 또 이 종목을 공유하게 되면 또 이제 매수 추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요 이제 IS 동서라는 이거 보내드렸죠. 이거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이제 일반 경제 뉴스를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의 경우는 그것도 이제 쓰고 하나의 이제 기업을 선정해서 종목별로 이제 뉴스라든지 여기 보시나요? 뉴스 잘 안 보이죠? 뉴스를 하나의 기업의 뉴스를 관련된 뉴스를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할 거잖아요. 지금 할 건데 이번 주부터 이제 할 건데 이게 처음에 습관 잡기 힘들어요. 이제 지금 인증하고 하는 게 좀 까다로워서 귀찮아서 그렇지 이제 혼자서는 꼭 하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제 습관 잡으시라고 제가 이제 넣은 건데 이걸 이제 경제 뉴스로 봐도 되고 아니면은 특정한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에 관련된 뉴스를 싹 다 최근 1년치, 2년치 아니면 보고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1년치를 모아서 보거나 이런 식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광량 매립장은 지정 폐기물 매립장으로 이렇게 해서 봤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작년부터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올해가 2021년이죠. 그러니까 재작년 4분기죠. 근데 이제 광량 매립장이 중요한 건 뭐냐면 재가동된 거 신규 매립장이 아니에요. 재가동된 거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매립장이. 그럼 매립장이 만약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매출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더 이상 매립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신규 매립장을 검토하고 있고 2019년 5월 폐기물 최종 업체에서 추진하는 골든에코의 지분을 55% 취득합니다. 왜 얘네들 취득하냐? 골든에코가 뭘 가지고 있냐면은 광양시의 황금동에 소재한 황금 일반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 용지 이만큼 분양권을 양수받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인선 ENT가 골든에코를 지분을 이제 취득함으로 해서 골든에코 가지고 있는 매립장이 조성될 땅이 있어요. 그 땅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광양이 끝나면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 광양에 다른 곳 이제 황금동이 있거든요. 황금동으로 이제 또 신규 매립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천 매립장은 일반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하시나요? 제일 앞에 이제 보시면 폐기물 중에서 비중이 제일 높았던 게 일반입니다. 일반이 40 몇 %. 그 다음에 지정 폐기물은 4%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게 건설 폐기물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일반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 그 다음에 지정 폐기물은 이제 얼마 안 되지만, 비율 얼마 안 되지만,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얘네들은 결국은 그 세 개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해체. 아까 근데 자동차 해체 비중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중 얼마 안 돼서 대충 보시면 돼요, 사실. 인턴 모터스가 있는데, 이렇게 연간 3만여 대 해체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전년 비율 이렇게 증가하고 있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노후 경률 차량. 근데 이거는 보셔야 돼요. 이렇게 폐차, 결국 뭐냐면, 애프터 중고차 이제 마켓을 인턴 모터스를 통해서 부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제 폐차를 통해서 고철을 만들거나 부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 부품 이렇게 이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고차 시장 커지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해체 보시면 됩니다. 여기 고양이 있고요. 3만여 대. 그러니까 규모는 큽니다. 최대 규모 폐차 시설이다. 결국 얘네들은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 폐차가 이제 활성화돼야 되는데,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건 결국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지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될까요? 근데 사실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돼봤자 물론 중고차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신규 차량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크게 전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익률도 얼마 안 되고, 이익률도 아까 몇 %였죠? 3%였나? 순이익률이? 그래서 많이 팔아봤자 3%밖에 이익이 못 남기는 바에는 매립지 같은 건설 폐기물 11% 정도 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더 중요하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 사업을 주력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덤이다. 까먹어도 얼마 안 까먹을 거다.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폐차를 하는 거예요. 폐차를 하면은 이제 철덩어리가 되잖아요. 철덩어리를 파는 거죠. 철 스크랩. 철강의 원재료 중에 하나고 제철 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철 스크랩 분류 이렇게 하는구나. 저도 이런 것까지 잘 몰라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철강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런 거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철 스크랩을 팔아야 되니까 철 스크랩 가격이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면 다 나와요. 철 스크랩 가격. 보시면 이제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요거 계속 올라가니까 요즘에 좀 추세가 올라가네? 그러면 요것도 좀 괜찮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떨어질 때는 요걸로 좀 까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를 물론 챙겨보시면 좋죠. 뉴스 같은 것도 다 이제 나오니까. 아니면 원자재 가격을 보셔도 되고 근데 이제 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덤. 지금 인서니티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이참에 이제 한번 인서니티라는 것도 아시면 좋고요. 이제 파세 2000시에 있고 파세 스크랩 타사 어차피 같은 철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들이 좀 더 실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시장 점유율 한번 보시고요. 해체 폐차 자회사 보시면은 이제 인선 모터스로 인해서 자동차 재활용하고 인선 기업이 이제 건설 폐기물 아이엔스 피규어랜드 골든에코 최종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자회사가 이제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다 보면 좋죠. 근데 다 보면 엄청 많잖아요, 사실. 삼성전 같은 거 자회사 보면 엄청 많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영업 실적을 보고 매출과 이제 손익이 좀 큰 것들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인선기업과 인턴 모터스 자회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동차 해체 사업을 지네가 본격적으로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인턴 모터스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인선 모터스를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사업을 운영하니까 그 연결로 인해서 이제 얘네가 벌어들인 이제 매출이나 이런 걸 다 땡겨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요건 보셨죠? 제품 비중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주요 제품 서비스. 그래서 주요 제품 서비스 가격 변동 추이를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 이제 점점 내려가고 있죠. 딴 거는 별 그건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내려가고 있죠. 요쪽으로 갈수록 이제 그겁니다. 최근입니다. 아이고, 요렇게 할수록 최근입니다. 떨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제가 제품 단가 가격 추이를 이제 엑셀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보시게 될 거예요.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생산 실적. 생산 실적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캐파. 나는 만약에 100개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제품 100개를 만들 수 있는 그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고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50개 받을 것만큼 못 팔고 있다. 그러면은 비효율적이잖아. 왜냐면 공장은 계속 돌아가니까 고정비가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 실적이 중요한데, 생산율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장난 아니죠. 이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뭐, 와, 84%, 95%, 104. 그러니까 생산은 만약에 이만큼밖에 못 만드는데 더 이상 계속 초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보시면은 인성 기업은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광량이나 사천지점은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죠. 왜 이거밖에 못 올랐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인데, 작년에 이제 그 하반기 그 4분기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치 하면은 얘네들도 쭉 올라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출 실적, 이제 사업 분양 내수냐 수출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시해 주니까, 수출보다는 얘는 내수가 98%다. 당연하겠죠. 뭐 아파트 그 건설 폐기물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가져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내수냐 수출이냐 이렇게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제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출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환율도 좀 생각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제 거실을 거의 안 보고 바텀업을 많이 하시는데, 거실 안 본다는 게 아니라 그 기업과 관련된 부분들의 거실은 봅니다. 이제 큰 틀은 뭐 이제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같이 보겠지만, 뭐 환율이라든지 뭐 어떤 원자재 사이클 같은 것들은 봅니다. 그래서 뭘 보냐? 그 기업하고 관련된 거시는 본다 이거죠. 가장 큰 게 이제 수출이 많은 기업들은 환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영흥 산업이란 게 뭐냐면,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번에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2020년 9월 14일에 이제 뉴스 기사 떴잖아요. 100% 인수를 했다고. 이제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와이엔텍 같은 경우하고 코엔텍 같은 경우는 소각이 있었어요. 그 태우는 거, 매립 말고 태우는 거.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폐기물 처리의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이 모든 사이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쓰레기를 가지고 오게 되면, 폐기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재활용을 하거나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해서 스팀을 팔아야 되는데, 인선 ENT는 그게 없었어요. 소각과 스팀이 없었는데, 이번에 영흥산업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이제 소각 사업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얘네들도 이제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폐기물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일괄 처리 기술 보유, 이렇게 되는 거죠. 재활용도 하고, 그 매립도 하고, 그다음에 판매한다. 이게 뭐야? 소각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흥산업이 어떤 놈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 사업보고서 들어가서 영흥산업이라고 딱 치면 영흥산업이 나와요. 비상장도 나옵니다. 사업보고서에. 이익률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뭐 들쭉날쭉 좀 하지만은 그래도 최소 10%에서 15% 왔다 갔다 합니다. 10%, 15%.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도 이렇게 보면은 좀 들쭉날쭉 하긴 하지만 거의 변동성 2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네를 통해서 소각 사업까지 하게 되면 거기에서 매출액과 그 이익이 좀 더 증가하겠죠. 내년에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래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인데, 이제 인선이엔트 지금 추천주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인선이엔트 이거를 원래 이기분들한테 이제 관심을 한번 가져봐라, 공부를 해봐라 라는 목적으로 이기분들 하시기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추천주가 사실 어렵거든요. 아파트
투자하실 때도 보면 강의 같은 거 들으면은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추천 아파트 받고. 그러니까 물론 오르면 좋은데,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걸 왜 지금 상기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이제 해놓은 게 아깝더라고요. 이거 블로그에 공유하려니까 아깝더라고요. 근데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저는 이미 들어가서 이제 보유 중이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인서니엔티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대외 변수를 통해서 시장이 조정받는, 걸로 인해서 가격이 좀 내려오면은, 어, 좀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추천은 아니에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손익계산서 이거 좀 빠르게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할 거니까 2011년부터 계속 볼 거고, 요거는 이거 왜 이게 하얀 게 매출 원가율입니다. 깜짝 놀랐네. 매출 원가율이니까 매출 원가는 비용이거든요. 비용이 훅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익률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매출 원가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이게 예상치입니다. 컨센입니다. 컨센 일단은 4분기 이때가 언제냐면은 3분기 나온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4개 분기로 1년치를 구성하는데 3개 분기 나왔고 4분기만 남았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봐도 추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쭉 증가하는 기업이다.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다 보시고 이익률 쭉쭉 증가한, 매출 총액 증가하고 이익률 24% 증가하는 겁니다. 영업이익률 계속 증가하고 있고 비용의 성격별 분류 이거 나중에 볼게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산 가치 이것도 나중에 볼게요. 안정성 판단, 부채 비율 쭉 줄어들었죠. 유동 비율 이거 좋은 겁니다. 높을수록. 현금 흐름표 나중에 공부하실 겁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뭐냐면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익은 손익계산서의 이익은 그 발생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이걸 100원 주고 팔았잖아요. 새우깡 하나 100원, 1000원 주고 팔았는데 그 사람이 외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매출은 1000원 찍히지만 나한테 돈 안 들어왔죠. 맞죠? 근데 현금 흐름은 뭐냐면 실제로 들어온 돈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1000원 찍혔고 실제 외상 매출까지 안 들어오면은 손익계산서는 그러니까 수익이 찍혔지만은 실제는 흑자성 부도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안 돌아서. 근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 실제 돈 들어오는 것까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잘 들어오고 있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유형의 상환 취득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분기별 추이를 통해서 가볍게 보실게요. 영업이익률을 통해서 그때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안 했어요. 3분기 때도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은 없을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추천 종목을 드릴 만큼 실력이 좋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스터디의 목적은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그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을 이제 이런 방향으로 좀 공부를 하셔서 이제 정보를 수집해봐라 라는 어떤 이제 대략적인 커리큘럼 이것도 다 똑같지는 않아요. 모든 기업에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좀 짜놓으시면은 어떤 기업을 공부할 때 뭘 봐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산업군이라든지 그 기업에 해당되는 그 뭐죠? 갑자기 그 성격에 따라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다르긴 해요. 하지만 이제 그 개략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안타 증권에서 나온 컨센을 가지고 이제 시가총액을 이제 10% 감소했을 때 이익 적중이 10% 이익 감소했을 때 PR의 변화 이런 걸 다 해서 또 이제 나름 괜찮아서 들어간 건데 이번에 이제 어제 공시가 떴거든요. 어제 공시가 떴는데 요 매출액이 증권사가 2개밖에 이제 컨센을 안 냈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한 것보다 좀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좋았습니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럴 때는 PER 변화가 없어도 주가는 올라가겠죠. 나중에 이것도 공부할 겁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저는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요 흐름으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산업별로 이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첫 번째,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제가 다 모릅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떤 기업이 어떤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산업이 어떤 것 같아요? 아, 요즘에 요거 좀 좋아 보이는데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셔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 뭐, 반도체가 좋아질 거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화학, 뭐, 석유화학 이쪽도 괜찮아질 거라는 거 알고 있고, 건설주도 괜찮아질 거 알고 있고, 알고 있다기보다는, 아, 그냥 대략적으로 방향성은 알고 있지만, 그런 산업 내에서 쉽게 말하면 어떤 기업이 누가 있고, 그 산업 사이클의 밸류체인이라는 것은 정확히 다 몰라요. 사실은 저도. 뭐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가 인선 ENT가 좋아요. YNTech 좋아요. 들어가세요 하면은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잖아요. 왜 들어가요? 그거를 비싼 피 같은 내 돈을 가지고. 절대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충분히 고민하시고. 그 다음 내가 그 기업을 어느 정도 100%는 아니라도 8, 90%는 스스로가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나름 싸다고 판단했을 때 들어가야지만이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리딩방 이런 거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절대 하시지도 마시고 종목 옆에서 추천해 주셔도 아무리 친한 지인이 추천해 주셔도 하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이걸 통해 이런 방향으로 제가 이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분석을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기업 분석을 하는구나. 여기서 더 세밀하게 할 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몸빵하고 이제 몸빵이라는 건 이제 보고서, 애널리스트 보고서 다른 블로거들 다 취합해서 나만의 뭐 이런 정리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려고, 인선 ENT를, 이게 이제 강의를 이제 찍었습니다. 원래 예정이 없던 건데.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당부해 드립니다. 인선 ENT는 이것도 그래서 PPT 자료는 없어요. 우리 교재에는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매수가도 안 알려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튼 이제 이런 방향을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나의 기업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스스로 충분히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정보에 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동량하지 않고 스스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제 주식을 투자할 수 있고 수익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벌써 여기까지 해도 50분이네요. 간단하게 해서 50분 걸렸는데 일단은 감사합니다.